전국에 계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호태입니다. 자, 2025년도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에 따라 관련된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번 3월달 모의고사 보느라고 학생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이 시험에 대한 의미와 난이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들을 하나 설명해 줄 텐데, 첫 번째는 현재 여러분들이 느꼈던 이번 시험은 어떠셨습니까? 풀만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학생들이 꽤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3월달 모의고사들에 대한 수준 난이도를 본다면 예년 수능에 비하면 상당히 쉽게 출제된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문제가 출제돼서 학생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 안배. 다시 말하면 100분 안에 우리가 30문제 다 풀어야 되는데 앞번호 때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관계에 따라서 뒷번호 문제를 끝까지 풀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시간 내에 못 풀었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그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이제 모의고사 연습들을 꾸준히 쌓아주시면 그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좀 더 빠르게 행동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신이 아는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했는가 이런 거 좀 느끼시고, 이번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들떠 있었으면 안 돼요. 실제 이번 6월 모평과 이제 9월 모평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수생들이나 아니면 N생들 및 현재 대학교 다니는 상위권 대학의 대학생들이 반수할 수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커트라인이 많이 높아질 거거든요. 시험이 쉽다는 건 나만 쉬운 게 아니고 모든 학생이 다 쉽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겸손하게 다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지난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시간 부족 현상도 분명히 됐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킬러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킬러를 낮춘다는 건 뭐야? 그럼 다른 문제의 난이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중킬러급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생소한 문제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풀고 있던 내신 문제집, 교과서의 경향에 따른 어떤 형식적인 정형화된 형식의 문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이면 아마도 1번부터 9번 아니면 16번에서 한 18번, 19번까지는 그런 중간중간에 풀만한 문제들이 꽤 있었지만 아마 10번 이후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거 내가 다른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한 문제풀이 반복한다면 더 이상 점수는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간 점수가 맥시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중킬러나 킬러에 대한 준비를 꾸준히 학습을 해서 익혀나가야만 한다라는 점도 각별히 주의하셔서 공부하시면 좋겠답니다. 또한 문제 푸는데 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 각각의 문제 풀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경우는 아마 겨울방학을 통해서 학생들이 아마도 문제를 많이 풀었을 거예요. 단, 이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답만, 정답 맞추기에만 급급해서 문제를 풀었던 학생들, 특히 N제를 많이 풀었던 학생들이라면 실제로 많은 혼란이 왔을 시험이다. 그게 바로 모의고사하고 언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이라는 과정의 특징이에요. 지금부터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각각의 과목, 수원, 수투, 선택 과목, 과목과 단원, 예를 수원이다 하면 지수로감수, 상학함수, 수열, 각각의 단원의 특성이 뭐냐, 그리고 이 단원에서 묻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 그 주제에 따른 유형과 그에 따른 풀이법을 반드시 익힌 후 그것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쌓아주시는 분들이 성적이 향상될 뿐, 만약에 그런 목표가 주제라든지 소재에 대한 파악 없이 단순히 문제풀이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것을 멈추는 순간 점수는 다시 원상복귀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선생님이 워낙 많이 봤으니까 학생들 지금부터 문제를 풀 때의 특징은 단순하게 경험을 쌓는다가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정확히 뭐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분류하는 시간을 앞으로 3, 4월 달, 5, 6월 달에 하나하나 갖춰 나가줘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강사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2025년도 대학교 입시 전망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의대생들을 작년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학과들은 커트라인이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보니까 여러분들 황금 대지 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좀 태어났고 그에 따라서 전년에 비해서 현재 고3 수험생 수는 4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경쟁력도 그만큼 높아질 거라는 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이제 의대생들의 정원을 다시 원상복귀해 놨어요. 그러면 의대생을 뽑는 양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은 풍선효과처럼 다른 학과의 커트라인이 그만큼 상승할 거다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는 내가 가려고 하는 학교에 대한 레벨 점수가 예년 성적으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점수가 상승이 될 거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2028 수능부터는 이 수능 체계가 바뀌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본 것처럼 수원, 수투, 선택 이게 아니고 공통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수원, 수투, 확통으로 문이과가 통일돼 버립니다. 그러면 입시가 바뀐다는 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앞으로 2년 동안에 실제 많은 N수생들 및 재학생들의 반수생들이 엄청 많이 몰려올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 피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올해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럼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그만큼 많이 몰린다는 건 곧 뭐다? 바로 올해 수능 점수는 생각보다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갈 테니까 더욱더 긴장하셔야 되고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의 점수 상승이 많이 향상될 거라는 것, 전망이 나오니까 학생들은 절대 자신의 점수에 안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도 자기가 몰라 못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방법,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배우면 금방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공부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현재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5월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는 딱 두 종류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킬러 앤 준킬러 완전 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5월달 바로 이어지면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뭐 합니까? 바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6월 모평을 시험 봐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돼? 킬러 준킬러에 대한 문제풀이, 강훈련을 좀 쌓으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 강의 듣게 되면 선생님이 BTB라고 Back to the Basic이라는 2, 3년짜리 미니 모의사도 매주마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킬러와 준킬러에 대한 강훈련을 할 거예요. 하루에 8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한 회분씩을 매일매일 푸는 연습을 시킬 거고, 그거를 5일 동안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총 40문제,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해줄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것은 매주마다 사실상 5회분의 모의고사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꾸준하게 그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풀이하는 과정을 연습하시면서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 나 현재 킬러 준킬러 연습할 거야 하신다면 선생님이 킬러 앤 준킬러 수업을 따라서 함께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실전 100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강진모 실전 모의사를 통해서 처음 1시간 40분 동안에 100분간의 시험을 진행하고 20분 동안의 정답 체크와 오답 정리 후 선생님이 나머지 2시간 동안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을 파악한 후 다시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피드백, 오답 정리를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것은 종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모의고사 수업을 듣는다는 것, 요거 하나만 한다는 것은 성적 상상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들으시는 분들은 같이 킬러 준킬러와 병행해서 함께 공부해 주셔야만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라는 것도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올해 수능은 어떨까?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쉬울까? 어려울까? 정확하게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알고 있죠. 현재 2가지 입시. 첫 번째는 수험생들이 상승. 두 번째는 현재 올해 의대 정원을 그만큼 축소. 그에 따라서 다른 학과가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2028부터 수능 체계가 바뀐다는 것. 그래서 올해와 내년은 앞으로 입시 전쟁은 정말 핫할 수밖에 없는 2년이 될 거다. 그 첫 해가 바로 올해니까 여러분들 꼭 긴장하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고 절대 포기나 아니면 나태함, 안주함 이런 것이 없는 한 해가 되주길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2026 수능과 대학 입시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